기자초 반지용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 드디어 7월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를 앞두고선 조남관 전관 변호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변호인 변경이 이루어졌고, 저희가 앞서 자동차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 그리고 7월 5일에는 또 다른 법무법인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반면 김호중 씨의 부친이 선임한 변호사는 해임을 했거든요. 자, 앞서 조남관 변호사는 사임입니다. 그리고 이 이모 변호사,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는 해임이에요. 자, 과연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시점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등판을 했고, 왜 아버지는 김호중 씨와의 어떤 상의도 없이 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고, 또 그런 아버지의 뜻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는 왜 해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변호인들을 둘러싼 얘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호중 씨가 직접 팬들에게 오랜만에 메시지까지 전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호중 씨의 뺑소니 혐의로 재판 앞둔 가운데 그의 부친이 선임한 국민대학교 법학교수 이호선 변호사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선임된 후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죠. 재판은 시작도 안 한 시점이었고요. 자, 일단 김호중 씨가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호선 변호사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조남관은 사임, 이호선은 해임. 어떤 차이일까요? 일단 조 변호사는 원래 검찰 단계까지만 맡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소가 됐고, 추가 변호사도 선임됐으니 내 역할은 끝났다면서 사임 이유를 전했습니다. 즉, 스스로 물러난 모양새죠. 그런데 대다수는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서 사임의 형태를 띱니다. 왜냐면 그게 모양새가 좋기 때문인 거죠. 뭔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았죠.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로 그냥 넘겨졌다는 거죠.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전관 변호사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판단이 적지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해임되는 모양새로 간다. 그러면 김호중 씨 입장에서도 조 변호사 선임은 실패로 끝나고, 또 조 변호사 입장에서도 전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어느 정도 조율 후에 사임하는 모양새로 간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호선 변호사는 해임입니다. 이 변호사는 맡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김호중 씨가 거부를 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그림인지 말씀을 해드리면은, 일단 이호선 변호사는 김호중 씨의 부친이 선임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임계를 낼 때 피고, 즉 김호중 씨의 직접적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선임계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직계 친족이 동의했기 때문인 거죠. 자, 왜 이 과정을 거쳤냐면은, 이호선 변호사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서 부친의 요청으로 무료 변론을 맡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이 변호사는 앞서도 김호중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뉘앙스를 풍긴 바 있고요. 언론을 황색 저널리즘으로 비판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는 제가 올린 영상을 보고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라면서 개인적인 친분은 이전까지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버님께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계셔서 도움이 되고자 무료로 변론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김호중 씨에게 해가 되는 게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되는 게 전혀 없다. 자, 과연 그럴지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아버지의 생각과 김호중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호선 변호사 서인임은 김호중 씨와 부친 간에 어떠한 사전 접촉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한경닷컴 보도를 한번 볼게요. 해임계를 제출한 이유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임을 알려드린다면서 현재 운영진 분들을 신뢰하고 응원해달라, 제가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친필 메모를 전달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김호중 씨의 의중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해가 될 게 전혀 없다고 얘기했던 거. 근데 제가 법조인들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협의되지 않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호선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판을 앞두고 검찰청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하러 갔는데 사건 이후인 15일에나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저 말고 단 한 명의 변호사만 열람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 때문에 지난 2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호선 변호사는 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경찰, 검찰 단계부터 이 사건을 맡고 있던 변호사들은 당연히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김호중 씨 측에서 선임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앞서 일을 보던 변호인들이 당연히 자료를 공유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따로 열람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공유하니까요. 근데 이호선 변호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15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죠. 즉 김호중 씨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공유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호선 변호사는 내용을 모르니까 재판에 참여할 수도 없죠. 그러니 본인은 뭘 했다? 열람 후에나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는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역시 임의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원치 않게 공판이 연기된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미 공판기를 잡았는데 이걸 연기해달라고 할 때는 본인들도 스케줄을 조율해야 되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부도 공판기일이 연기되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사건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임의로 누군가 공판기일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케줄을 체크하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김호중 씨는 원래 변호인들과 그날 7월 10일 날 공판을 받기로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본인이 선임하지 않은 변호사가 공판기를 연기해달라고 했다. 당연히 재판 준비 과정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해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도대체 김호중 씨의 부친, 아버지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김호중 씨와 아버지는 연락을 했을까?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을까? 이 부분인데, 일단 김호중 씨 과거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 후에는 할머니의 집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김호중 씨, 어릴 때 학교 끝나고 데리러 와주는 부모님이나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웠다. 1년에 한 번씩 새학년이 되면 등본을 떼오라고 했는데 등본을 보면 아버지와 나만 있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웠다. 종례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께 드렸다. 즉 친구들이 그걸 아는 게 부끄러워서 종례 시간이 끝난 후에 따로 드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혼 후에는 할머니 손에서만 컸고 부모님과는 아예 연락을 안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후에 또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여기 출연했을 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이후 할머니 손에 컸다고 하면서도 자, 지금은 부모님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꽤 시간이 흘러서 두 분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공연 때도 찾아와서 응원해 주신다. 지금은 괜찮다.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김호중 씨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 후에는 부모님과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소 자주 연락은 해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결국 김호중 씨에 대한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부모된 도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김호중 씨는 구속된 상태죠. 직접적인 연락이나 소통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호선 변호사가 앞서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호선 변호사의 채널을 봤는데 일단 김호중 씨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무료 변호를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를 더 쓸 수 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호선 변호사에 대한 이 선임계에 동의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호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서로 목소리를 달리한다는 거,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해임계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호중 씨의 발언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이 표현입니다. 현재 운영진 분들을 신뢰하고 응원해달라. 제가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친필 메모를 전달했다는 거죠. 여기서 소속사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개점 휴업 상태예요. 이미 사명도 변경을 했고 연예 매니지먼트업은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소속된 연예인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어요. 김호중 씨는 아직까지 소속 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일을 대리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운영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들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현재 김호중 씨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관련된 외부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면회 등을 통해서 입장을 전할 수 있는데, 즉 이 친필 메모 역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됐고 이게 김호중 씨의 팬카페를 통해서 팬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호선 변호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소속사가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김호중 씨의 부친과 법률 대리 계약을 체결했고 또 무료 변론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왜 소속사 측이 추가 변호인 선임을 막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소속사에 문자도 보내고 내용 증명도 보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김호중 부친의 대리인으로서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김호중 씨의 대리인이 아니라 김호중 부친의 대리인임을 분명히 했고, 이와 관련해서 왜 본인을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느냐, 소속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임이 확정된 후에는 한경닷컴과 전화통화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제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 김호중 본인이 선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럼 내가 직접 접견해 보겠다고 하니 그래 보시라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다. 뭔가 있구나. 계속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이미 이호선 변호사를 통해서 김호중 씨가 원치 않는다, 선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통해서 직계 가족을 통해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부친의 대리인으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 저는 소속사가 김호중을 방치했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사임을 종용한 건 김호중 부친의 변호인 선임권과 저의 변론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의 당사자는 김호중 씨라는 거죠. 과연 향후 이호선 변호사가 어떤 형태로 변호에 참여하라고 할지, 또 김호중 씨는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과연 어떤 변호사와 어떤 형태로 변론을 해 나갈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